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2021년을 맞아 각 지자체에서는 야심찬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목포시의 전반적인 지역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목포시의 경제에 관한 이야기 전반적으로 얘기 나눌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작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2020년 여러 가지 목포시의 성과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성과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예, 경제학자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자체라고 할 수 있는 목포시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그 성과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01년도에 우리 지역 대학으로 부임을 했으니까 벌써 20년이 지났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목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작년 한 해만큼 아주 긍정적인 이슈들,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작년 한 해에는 목포시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괄목할 만한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 초죠. 목포시가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또 정부 주관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네. 또 대한상공회의소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1위에 또 선정이 됐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서남권의 지자체들의 어떤 청렴도는 굉장히 좀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작년에 국가권익위원회 발표에 의하면 공공기관 부분 그 청렴도에서 목포시가 2등급을 차지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2020년 대한민국 도시대상 수상의 최우수상은요. 사실은 전국의 229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서 50만 이상은 부산의 수영구가 1위를 차지를 했고요. 50만 이하는 수도권의 쟁쟁한 도시들을 물리치고 목포시가 1위를 차지했거든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근데 당시에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했었던 게 그렇게 중요한 상, 정말 대단한 그런 성과를 올렸는데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목포시가 도시대상 1위 수상하는 거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좀 의아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역의 언론이라든지 목포시의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목포시의 어떤 그 도시대상 최우수상 성과에 대해서 많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시장님이나 군수님들 또 도지사님들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요. 정책은 홍보입니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지자체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곧 주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네.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정책, 또 주민들이 지지하고 동의하지 못한 정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의 목포시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에게 좀 홍보하는 좀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쪽에 좀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마는 모 지자체장 제가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어도 지역 주민들이 도민들이 알지 못하면 그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홍보 쪽에 전라남도의 정책에 대해서 많은
좀 홍보를 좀 해주라라는 좀 신경을 써라는 그런 그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또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목포시의 가장 골칫덩어리가 바로 대양산단이었었거든요. 네. 많은 예산이 투입됐었고 우리 정말 피 같은 세금이 거기에 이제 투입이 됐었는데요. 현재는 대양산단의 경우 땅이 없어서 팔 수가 없을 정도로 분양이 굉장히 거의 뭐 100% 정도는 안 되지만 분양이 돼서 굉장히 좀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이와 같이 뭐 도시 대상 뭐 1위라든지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뭐 1위, 또 청렴도 2등급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저는 가장 먼저 우리 목포 시민, 우리 목포시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 응원해 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음은 이와 같은 좋은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목포시 공무원분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했거든요. 또 그분들에게도 이 성과를 좀 돌리고 싶고요. 뭐니 뭐니 해도 그래도 목포시를 이끌고 있는 경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죠. 김종식 시장님의 어떤 리더십, 경제적인 마인드가 작년 한 해 좋은 성과를 나타내는 그런 가장 큰 어떤 그 역할을 하지 않으셨나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목포시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고 이번에는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데요. 이것은 이제 목포시뿐만 아니라 서남권의 다른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영향이라든가 파급 효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예, 목포시가 작년부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하고요, 또 관광 사업, 또 수산식품 관련되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목포 신항에 해상 풍력 지원 부두 그리고 또 배후 조성 단지를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추진 중에 있고 또 MOU가 체결돼 있고 또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대양산단의 해상풍력 융복합 플랫폼 클러스터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또 수산식품 관련해서 또 상당한 또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그 남항에 목포 남항에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목포 남항의 친환경 선박 클러스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기 선박이나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와 같은 친환경 선박의 어떤 그 메카로서 우리 목포시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러면 목포의 어떤 그 부의 창출이라는 것은 뭐 엄청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대양산단의 수산식품 관련해서는요. 거기에 이제 뭐 마름김 거래소라든지 또 수산식품 수출 뭐 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어묵 활성화 이런 부분도 지금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관광산업 관련해서 대한민국 4대 거점 관광도시 선정으로 인해서 1,00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는 약 한 1,300억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요. 또 수산식품 관련해서 또 한 1,20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다 합하게 되면 3,500억 정도 예산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목포뿐만 아니라 인근의 서남권의 지자체가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와 같은 인접 지자체가 나타난 상생과 협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마름김 거래소로 이제 만들어져서
이제 운영이 된다면은 사실 그 김 생산은 가까운 해남이라든지 완도라든지 신안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신안군 또 해남군, 뭐 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완도 같은 경우 그 어민들의 어떤 그 수익 창출에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자체 또 그 어민들과 어떤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어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산식품도 마찬가지. 수산물 같은 경우도 먹포시 혼자는 되지 않죠. 뭐 신안군이나 진도군이나 완도군이 이렇게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와 같이 인접지자체 간 서로 상생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충분한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서남권 세계 섬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목포시 또 신안군, 완도군, 진도군이 이제 힘을 합해서 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MOU도 체결을 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조금 그렇고요. 박우량 신안군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신안 목포 통합을 들고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목포시에서 김정식 시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통합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앞장서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좀 적극적인 좀 추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목포시의 여러 가지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인접지자체 간 서로 양보할 것은 좀 양보하고 또 서로 도울 것은 좀 도와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신재생 에너지에 관한 말씀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관광 짚어보겠습니다. 목포랑 관광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올해 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목포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초에 목포시가 강릉시, 안동시 그리고 전주시와 함께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이 돼서 1,000억 원의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300억, 수산식품 관련해서 뭐 1,200억. 많은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관광 쪽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 서남권 특히 목포권의 관광 산업의 활성화는 굉장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가 가봐야 될 곳, 우리나라 그 100곳을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서남권에서는 목포시의 해상 케이블카 그리고 또 순안 내 그 퍼플교라고 요즘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서남권은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안국제공항도 인접해 있죠. 또 천사대교라든지 또 그 국제 슬로시티 선정이 됐고요. 또 섬의 날이 국가기념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전국의 약 한 64%의 섬이 이제 전라남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65% 정도가 우리 서남권의 섬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관광 산업, 여행 산업이 거의 멈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폭발적으로 어떤 관광 산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와는 좀 전혀 다른 그런 방향으로 관광 산업, 여행 산업이 좀 이렇게 발전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힐링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섬, 뭐 이렇게 바다, 청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서남권을 찾는 외지 관광객은 분명히 우리가 기대 이상으로 증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요. 중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국제공항을 통해서 무안국제공항을 통해서 우리 서남권을 찾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산업, 관광산업이 멈춰 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관광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숙박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점검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파악해서 개선하는 그런 좋은 방향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 분야에서 좀 아쉽다거나 앞으로 개선돼야 할 점들이 있다면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는 2020년 서남권의 대표적인 지자체 목포시에 대해서 목포시 경제 분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또 2021년 경제 부분에 대해서 비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주력 사업, 신재생, 관광, 수산식품 쪽에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그 성과, 성장이 올 한 해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쉽다고 그럴까요? 지금 목포 신항 같은 경우는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배후부두로도 지금 활발한 지금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 부지가 좀 부족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부가 해야 됩니다. 매립을 해가지고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목포시뿐만 아니라 지역의 정치인들도 정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서남권이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냐 또 그렇지도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에서 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 프로그램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수도 있겠지만은 또 경제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래서 좀 뭐 아쉬운 점, 좀 목포시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뭐니 해도 경제와 인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남 같은 경우 22개 시군 지자체 가운데서 무려 18개 시군 지자체가 인구 소멸 지역 상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목포시 같은 경우도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수시장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어떤 발전 차원에서도 지금까지는 대항산단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조금 여유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항산단 분양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이제 올해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획기적인 인구 늘리기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원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2021년 신축년도 이제 2달째 접어들었거든요. 올해 이제 목포시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마무리 말씀 들어보고 오늘 코너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목포시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관련해서 한 2번 정도 본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루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던 것이 정말 미래의 먹거리라고 하는 정말 미래의 목포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산업, 특히 이제 신재생 산업 같은 경우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경제학자인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아셨겠습니까? 따라서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적인 그런 부분 목포시나 또 언론에서 다루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목포 시민들도 이제는 좀 자긍심을 갖고 목포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지지와 박수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목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포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또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포시의 경제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포시의 올해 경제 전망에 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목포시에서 추진하는 핵심 전략 사업들을 토대로 코로나19로 어려웠던 지역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